방한 중인 스티브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내일 평양으로 간다고 미 국무부가 발표했습니다. 이달 말로 예정된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 측과 비핵화에 관한 담판을 짓기 위해 가는 것으로 관측이 되는데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분수령이 될 비건의 평양행에 대해 정대진 아주대 교수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비건 대표가 평양으로 방북하는 것에 대해서 국무부가 발표를 했는데 이게 원래 이례적인 건가요? 원래 통상적으로 발표를 하는 건가요? 뭐 이례적이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좀 희망적인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희망적이라고 보시죠? 비건 대표가 이번에 서울에 온다는 거를 동선을 이제 공개한다는 것 자체가 그전까지는 비건 대표가 작년 8월 말에 임명이 되고 연말까지도 해서 자기 카운터파트가 누군지도 모르고 만나지도 못한 그런 상황이었죠. 예. 그럴 때도 계속 서울 출장은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그런 건 이제 북한에 대한 좀 압박 메시지 중에 하나였는데 이번에는 어쨌든 김혁철 전 대사를 워싱턴에서 한번 2주 전에 만난 뒤에 예. 그리고 나서 이제 만나기로 확실히 하고 근데 다만 장소가 판문점일지 평양일지를 놓고 예. 어쨌든 온 것 같습니다. 와서 마지막으로 지금 조율이 된 게 평양인 것 같은데 평양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 굳이 뭐 판문점에서 회담하는데 사실은 그 동선 거기까지만 들어가는 거 보고 나면 아무도 모르잖아요. 예. 모르는데 발표는 안 해도 되는 것이거든요. 판문점 가는지 평양 가는지를. 그렇지만 이제 평양 가는 걸 발표한다는 것 자체에서는 이례적인 것이고 그러면서 가서 뭔가 가져올 것이 있으니까 예. 국무부도 좀 자신감을 가지고 발표한 거 아닌가 그런 점에서 좀 희망적으로 봅니다. 뭔가가 이뤄질 것이라는 자신감 때문에 미리 발표를 했다 이런 말씀해 네, 주셨는데 지난번과 달리 마지막까지 장소에 대해서는 밝혀지지 않았다가 뭐 판문점이라는 게 유력시 됐었는데 평양으로 결정이 되었단 말이죠.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도 사실 판문점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통상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그거죠. 양측 다 중립적인 장소고. 그렇죠. 지난번 실무 협상 때도 그렇죠. 6.12 그 회담 이전의 실무 협상 그렇죠. 때도 성김 대사랑 판문점에서. 최선희 부상이 당시 판문점에서 채널을 가동했고 예. 북측도 조금은 통신이 어려울 수는 있지만 어쨌든 북측 지역이 있기 때문에 통신을 주고받을 수 있기 때문에 판문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이례적으로 평양까지 비건 대표가 들어가는 것으로 지금 발표가 됐습니다. 예. 그걸 보면 좀 미국이 굉장히 좀 대화에 적극적인 것이고 북한 입장에서도 마냥 그렇게 고위급 실무회담을 미루던 작년의 모습과는 다르게 이번에는 뭔가 좀 성사에 뭔가 강한 의지를 가지고 지금 좀 비건 대표를 맞이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 통신의 편의를 위해서라도 판문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죠. 평양으로 결정이 되었다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미국 측 입장에서는 미국 공간이 없는 이 북측의 한복판에서 이루어진다면 본국과의 그 통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핸디캡을 가지고 있다. 이런 외교가의 분석들도 있던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양으로 가는 것은 어떤 뭐 승부수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좋은 징조라고 보십니까? 예, 뭐 승부수이자 좋은 징조일 텐데 비건 대표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과 폼페이오 장관으로부터 상당한 좀 전권을 좀 받아왔을 겁니다. 큰 틀에서 어느 측까지 우리가 합의를 한다, 어디까지 간다라고 하는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왔을 건데, 예. 근데 통상 북측 대표들은 이렇게 전권을 가지고 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평양에 들어간다고 한다면은 실무 회담을 하면서 즉각적으로 이제 김정은 위원장한테 실시간 보고를 하고. 또 그리고 보고를 받은 가운데 또 계속 이제 실시간으로 또 상배 지시를 북측의 상배 지시를 받고 해서 그렇게 해서 좀 회담이 좀 조금 더 속도감 있게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판문점에서 회담을 해도 평양에서 다 모니터링을 할 수는 있습니다. 다 볼 수는 있는데 근데 아무래도 통신을 통해서 이제 간접적으로 가는 거 하고 직접 같은 공간에 평양 안에 있으면서 아무래도 홈그라운드에서 빠르게 이제 의사결정을 하는 것. 그러니까 북측이 아무래도 의사결정에서 약간은 좀 경직성은 조금 더 있겠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김정은 위원장이 거의 상당 부분 이번 내일 실무회담을 지켜보면서 거의 모든 과정에 좀 관여를 좀 하고 뒤에서 마쿠에서 자신의 의사를 좀 반영한 결정들을 내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2월 말 북미 정상회담으로 가는데 오히려 상당 부분 징검다리가 좀 많이 놓일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출연에 앞서 전해드린 그 보도 내용 중에는 비건 대표가 하루만 머물지 않고 그 이상 머물 수도 있다. 뭐 이런 관측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경로로 갈지 며칠 머물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밝혀진 게 없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예, 뭐 앞서 이제 앵커께서 말씀하신 게 이제 미국이 평양에 들어가면 공간이 없으니까 좀 불편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데 뭐 통신 문제는 폼페이오 장관이 좀 왔다 갔다 하면서 아마 통신 이제 작년에 연습을 좀 한 것도 있을 것이고 예. 아무래도 뭐 스웨덴 대사관이 평양에서 이제 미국의 대사관 역할을 좀 대신해주고 있거든요.
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미국도 확보된 연락선들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평양에 들어가는 것일 테고요. 그리고 이제 평양에 들어가는 방법도 이제 초미의 관심사가 되는데 육로로 가는 것은 아마 좀 시간도 많이 걸리고 힘들 것 같습니다. 네. 북한 측도 별로 이렇게 육로로 방문하는 것을 평소에 별로 허용하지 않는 편이고요.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오는 동안에 그 판문점에서부터 평양까지 오는 동안에 자신들의 이제 노출되는 불비한 것들이 도로 많아서. 상황. 김정은 위원장이 작년에 4월 달에 육성으로 좀 밝혔죠. 문재인 대통령한테 우리 도로 사정이 좀 불비하다라고 예. 하는 건데 그런 게 좀 밝혀지지 않는 것을 아직 조금 꺼리는 면이 좀 있고요. 예. 근데 뭐 민항길 이용하는 것도 하루가 꼬박 걸리는 일이고요. 사실 베이징 갔다 들어가는 것도. 그래서 좀 가장 간편하기로는 오산에서 미 공군기를 이용해서 서해 직항로를 통해서 평양으로 들어가는 길 이제 그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추정해 봅니다. 예. 실무 협의에 대한 내용을 또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이 비건의 평양행과 더불어서 미 국무부 발표를 보면 1차 북미 정상회담의 어떤 진전을 이뤄내기 위해서 가는 것이다. 뭐 이런 내용들도 있단 말이죠. 1차 정상회담의 내용으로 본다면 완전한 비핵화, 북미 관계 전환, 그리고 한반도에서의 영구적 평화 체제 구축 요 세 가지일 텐데 어느 정도의 진전이 이룰 수 있다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북한과 미국이 좀 바라보는 게 사실은 조금 다르죠. 이제 작년에 6.12 싱가포르 센토사 선언의 그 합의 사항들을 보면은 북미 관계 개선이 이제 1항에 있고 예. 그다음에 이제 한반도의 평화 정착 그리고 이제 완전한 비핵화가 이제 세 번째, 네 번째가 이제 미군 유해 송환이고 그렇게 되는데 완전한 비핵화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미국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볼 수 있는 포인트인데 북한은 거길 좀 살짝 벗어나서 근본적으로 북미 관계를 먼저 개선하고 신뢰를 해야 된다. 그래야 완전한 비핵화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면에서 조금 살짝 좀 빼고 있는 입장이고요. 예. 근데 완전한 비핵화라고 하는 걸 미국과 국제사회가 바라는 만큼 과연 북한이 어느 정도까지 비핵화에 대한 설문을 이번 2월 말 북미 정상회담에 내놓을 것인가. 이제 그게 내용이 이제 실무회담에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고 북미 정상이 이제 합의를 해서 발표하는 게 그게 이제 핵심 관건일 건데 지금 이제 관심사를 가지기로는 영변이겠죠. 예. 그리고 이제 비건 대표도 떠나기 직전에 스탠포드대 강연에서 밝혔지만 김정은 위원장이 플루토늄과 우라늄 시설 다 폐기한다라고 얘기를 했다. 그런 약속 내용은 그동안 알려지지 않고 있던 거를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에 대한 압박이죠, 미국 입장에서는. 그런 점에서 약속을 하더라라고 하는 영변 핵시설에 대한 폐기 약속을 하라라고 하는 것인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반영될지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영변 핵시설 폐기 같은 추가 비핵화 조치 그리고 그렇죠. 그에 따른 미국의 미국의 상응 상응 조치를 조치. 네.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다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카운터파트죠. 김혁철 전 주 스페인 대사 어떤 인물인지 짤막하게 좀 짚어주시죠. 예, 자이반 타이반에서 그 외무성에서 전략통으로 큰 인물로 좀 알려져 있습니다. 보통 외교관이 되면은 자신이 원하는 해외 공간 지역이 있잖아요. 거기 가서 그 지역통으로 크면서 자신의 전문 분야를 키우고 이제 그렇게 돼야 되는데 아버지가 외교관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이 동시에 북한에서는 해외 공간으로 나가는 게 없기 때문에 예. 뭐 자이반 타이반으로 이제 내부에서 평양에서 외무성에서 전략통으로 정책국 제9국인데 거기서 이제 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리용호 외무상의 이 많이 이제 이렇다가 커리어를 좀 전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핵군 축과 뭐 비핵화 문제 등에 대해서 기술적인 차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정보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이제 핵 협상에 할 때 최선희 외무성 부상 같은 경우는 핵 협상에 이제 기술적 차원과 정치적 차원 두 가지 축이 있다고 치면은 정치적 차원, 그러니까 뭐 제재 완화와 종전 선언 같은 것들을 이야기하기에 최선희 외무성 부상은 전문성이 있다면은 김혁철 대사 같은 경우에는 전략통으로 크고 핵군 축과 뭐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기술적 차원, 그러니까 비핵화 문제에서 어떻게 북미가 주고받을 것인가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비건의 카운터파트로 지금 선수 보강이 된 것이다. 그렇게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는 서로 간의 어떤 정치적인 입장을 조율해왔다면 이제부터는 실무적인, 기술적인 입장을 조율할 수 있는 어떤 단계까지 그렇죠. 왔다라고 분석이 되는데 마지막으로 비건 대표 평양에서談판을 마치고 행선지가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 다시 와서 어떤 다른 협의들을 진행을 할까요? 예, 아무래도 우리나라 다시 와서 얼마가 뭐 하루에 올지 이틀이 걸릴지 모르겠지만 다시 돌아와서 다시 한미 간의 이제 협의 결과를 조율을 하고 앞으로 이제 2월 북미 정상회담에서 한미 동맹 차원에서 내놓을 수 있는 카드는 무엇일지를 이제 조율하는 것이 다음 수순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럼 짧게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이 비건 대표가 방북하는 내일 오전이죠. 그 시간대쯤이면은 미국 현지 시간으로 5일 트럼프 대통령이 국정연설할 시간인데 그 시점과 관련해서는 어떤 뭐 영향이 없을까요? 예, 뭐 예상하기로는 원래 오늘 판문점에서 실무회담을 하고
이제 장소 일정을 이제 확정을 하고 내일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발표를 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었는데 동시간대에 지금 물려서 이제 가고 그렇죠. 있죠. 그걸 보면은 어쩌면 2주 전에 워싱턴에서 이제 뭐 김혁철, 비건, 폼페이오 장관 다 만났을 때, 김영철 위원장까지 부위원장까지 있을 때 그때 장소와 일정에 대한 것은 대략 다 나온 것 같습니다. 아마 예. 나온 걸 가지고 트럼프 대통령 발표를 할 거고 거기에 가게에서 무슨 이야기를 할 건지를 이제 실무회담에서 본격적으로 나누는 게 내일 평양 회담이 되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네, 어쨌든 이 북미 간을 둘러싼 여러 쟁점들을 내일 한편으로는 미국 또 한편으로는 북한에 두 눈이 쏠릴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대진 아주대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